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오늘 고가를 3,002원을 찍으면서 3,000원 돌파 시도를 했지만 현재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동 전쟁도 발발하고 있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우리 코인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흐트려 놓고 있죠. 자, 그래서 리플이 지금 개별적인 펀더멘탈은 굉장히 뛰어남에도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고점을 보기보다는 저점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점 부분은 이전 전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 또 현재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선에서 강력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제 지금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축이 일어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확장을 이제 만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리플도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지표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리플이 2위권에 올라서고 있지만 1,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코인장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거래 대금이 붙게 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 하락 추세를 한 번에 만회하면서 강력한 폭등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플은 이제 우리 코인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자금은 이제 곧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반면 이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반대로 투자라고 하는 건 항상 악재도 반복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현재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장에 좀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다가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수익까지도 거둘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는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 그렇게 어느새 우리의 이 실력은 중급 정도까지는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 모두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언제든지 새벽이든 시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는 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급등 코인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죠. 이런 코인들도 제가 단타 이런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리플과 SCL 소송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얼트캐피털, 이 사우디의 비보파워, 중국의 웨버스, 그리고 미국의 웰지 스택스 등 자,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자, 리플의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도 이 트라이던트 디지털 기업에서도 리플 준비금을 위해서 최대 $5억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리플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의 기업 채택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6월 16일
내일부터 이제 가상화폐 운명의 날, 바로 리플의 운명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6월 16일은 리플 SEC 측에서 항소법원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마감 기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는 리플과 SEC 양측에서 합의안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전 5월 달에도 이 합의안을 지금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기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기각을 한 사유가 그렇게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를 이유로 해서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바른 절차를 지켜서 다시 합의안이 제출이 됐고, 토레스 판사는 이제 2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주 안에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될 것이고,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플과 SC의 소송을 4년 반 넘게 지켜봐 왔고, 그 과정에 양측에 모두 합의를 지금 계속 권유를 해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게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 17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로 이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출한 리플의 ETF 승인 여부를 오는 6월 17일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6월 17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 승인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리플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이제 더욱더 많은 기업들에서 리플을 채택하는,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연장선으로 현재 리플이 1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소리가 아니라 필연적이다. 애널리스트의 주장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리플이 1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비현실적 상상이 아니라 단순한 경제적인 필연이다.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해당 발언은 현재 매크로 경제 불안과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크나 리플의 기관 확장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리플이 이제 곧 글로벌 금융 리셋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펌피우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최근 게시물을 통해서 리플의 1만 달러론을 펼치면서, 자,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과 또 34조 달러를 넘기고 있는 미국의 국가 부채, 또 이에 따라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이자 부담 등이 XRP와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의 부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부동산과 주식, 탄소 배출권, 국채 등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향후 2030년까지 16에서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자, 또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해당 플랫폼으로서 리플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원장이 내장된 자동 결제,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 저비용 송금 구조가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위상은 이제 갈수록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 또한 리플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XRP의 실질 가치를 지지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리플넷을 사용 중이고, 주문형 유동 서비스 바로 ODL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D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이제 그 솔루션을 의미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 계좌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그 시스템, 이것을 이제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이 스위프트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 송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이제 송금을 보낼 때 우리가 국내처럼 실시간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한 2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도 지금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런데 리플의 이 ODL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 3, 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저렴합니다. 몇십 원, 몇백 원 단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리플의 ODL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이 국제금융협회 그리고 G20 이 선진국들에서도 리플이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국경 간 결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스위프트를 리플이 계속해서 잠식을 해가게 될 것이고, 실제 리플이 스위프트 거래량의 1%만 처리를 해도 약 35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래량 1%는 계속해서 급증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비례해서 이 목표가 역시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당 분석가는 리플이 이제 외환시장의 1일 거래액의 10%, 실물자산 토큰화의 10%, 그리고 글로벌 부채 결제 5%만 점유하더라도 1만 달러 가격은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 1만 달러를 믿지 않는 투자자들은 이미 그 미래에서 가격이 배제된 것이다라면서 지금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비이성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일단 1만 달러까지 돌파했을 때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토큰화 시장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핵심이 이제 바로 리플의 플랫폼인 리플 레저인데, 여기에서 토큰이 발행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등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들이 발행이 되고 거래가 됩니다. 자, 현재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채권까지도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부채가 305조 달러, 40경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 단위가 아닌 경 단위 엄청난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이제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리플이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 유동성에 따라서 100달러, 1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플이 그려나갈 이런 청사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함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소송까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리플의 시장 유통량,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면서 희소가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이미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리플 장기적인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달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하나 좀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 코인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급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덥석 무시면 안 되신다. 보통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단기 고점에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추격 매수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손절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 안 되시는 거고, 우리 안전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함께 잡고서 공략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자,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코인반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걷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악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이 과정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켈의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켈이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켈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현재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작년 7월달 이 엔케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이 엔게르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